당신은 지금 한국과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2025년 파리 올림픽. 전 세계가 환호하고 국기들이 휘날리는 그 순간 나는 북한 선수단의 그림자 뒤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경계했고 나는 그들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녀가 내게 초콜릿을 건넸어요. 은박 포장지 안쪽엔 손톱으로 새긴 한 단어 통일. CIA 출신이자 지금은 UN 스포츠 외교국 분석관인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리치먼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목격한 진짜 남북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틀어진 건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이었어요. 제가 남한 지원단 담당으로 배정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파리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급작스럽게 변경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북한 담당으로 바뀐다는 거였죠. 이상했어요. 이런 막판 변경은 보통 정치적 이유가 있거든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문제는 제 과거였어요. CIA 시절 탈북자 관련 작전에 관여했던 이력이 내부에서 새어나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CNN 소식을 단독으로 터뜨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 외교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한국과 북한의 올림픽 개립 구도를 집중 조명하면서 저를 중심인물로 부각시켰어요. 기사 내용 중에는 제가 과거 작전 수행 중 한국 국정원과 협력했던 에피소드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한국 요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높게 평가했던 제 발언까지 인용되면서요. 특히 2019년 베를린에서 진행했던 공동작전에서 한국 측 팀장이었던 박 요원의 판단력과 리더십에 대해 제가 극찬했던 내용이 그대로 실렸더라고요. 외국 언론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르피가로는 올림픽 무대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한반도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냈고 영국 가디언은 스포츠 외교의 이면에 숨겨진 첩보전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슈피겔까지 동아시아 정치의 축소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 상황을 분석했죠.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측과의 협력 경험이 매우 긍정적이었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만났던 국정원 분석관들의 뛰어난 정보 해석 능력과 현장 감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런 언론 보도 때문에 제 신분이 반쯤 노출된 상태가 되었거든요. 북한 측도 분명히 이 기사들을 보고 있을 테고 저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단을 담당한다는 건 정말 까다로운 임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담당을 맡는다는 건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첫 브리핑에서 북한 선수단 명단을 받아보는데 한 명의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윤명희, 19세 체조 선수. 프로필 사진 속 그 아이의 눈빛이 왠지 다른 선수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상부에서는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북한 선수단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혹시 모를 이례적 상황에 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직감으로는 이번 파리올림픽이 그냥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북한 선수단이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입국 절차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물품 검열 과정에서 소동이 벌어졌는데 한 선수의 가방에서 도라지 가루가 나온 거예요. 프랑스 세관에서는 정체불명의 분말이라며 난리가 났죠. 결국 통역관이 나서서 한국 전통 약재라고 설명하고 나서야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북한 선수단과 함께 온 감시 인력이 무려 50명에 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수 한 명당 거의 2명씩 감시관이 붙어있는 셈이었죠. 이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선수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밝은 미소는 사라지고 긴장된 얼굴로 변했어요. 자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수도 없고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경호팀이 기자단을 통제하는 방식이 정말 강압적이었어요. 한국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아예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금지, 질문 금지라며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모습이 오히려 더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윤명희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작은 뭔가를 주워서 소매 안에 숨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대한민국 국기 배지였어요.
관광객이 떨어뜨린 것 같았는데 윤명희가 재빨리 주워서 감춘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장면이 공항 CCTV 고스란히 포착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프랑스 보안 당국에서 일상적인 모니터링 중에 발견한 건데 이 영상이 나중에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거든요.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북한 선수의 마음속 희망이라며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Hope in 한글이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번졌어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글로 희망 메시지를 올리는 캠페인이었죠. 윤명희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19살 어린 선수가 저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한민국 국기를 간직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그 작은 배지가 윤명희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선수촌에 도착한 후에도 감시는 계속되었어요. 북한 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없었고 식사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윤명희만큼은 달랐어요. 훈련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작은 미소도 지어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에게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운명적인 순간은 훈련 셋째 날 오후에 찾아왔어요. 윤명희가 체조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서 초콜릿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그냥 친선의 표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초콜릿을 받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포장지가 너무 구겨져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안쪽에 연필로 아주 작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평양식 은어로 써진 글씨였는데 해독해보니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포장지 구석에 손톱으로 긁어서 새겨놓은 한글이 있었거든요. 통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난 아이가 나만의 한글로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어요? 북한 내부에서도 한글로 통일을 꿈꾸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한국어가 가진 정서적 상징성과 전달력이 분단된 땅에서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베를린에서 만났던 탈북자 가족 사건이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족의 막내딸 이름이 윤명희와 비슷했어요. 윤명주였는데 당시 14살이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했다가 결국 붙잡혀서 행방불명이 되었죠. 그 아이가 지금 19살이라면 바로 이 윤명희와 나이가 같을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윤명희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는데 눈매가 그때 그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거든요. 혹시 같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명희가 건넨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꼭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실패가 떠올라서 두려웠거든요. 만약 또 실패한다면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포장지에 새겨진 통일이라는 한글을 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북한 땅에서 자란 아이가 나만의 글자로 소망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탈출이 아니라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작은 초콜릿 포장지가 저에게는 역사적 증거물처럼 느껴졌어요.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와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거든요. 이런 순간을 위해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윤명희의 간절한 눈빛과 손톱으로 새긴 통일이라는 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 아이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명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윤명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그 표정을 보니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자유로운 땅으로 데려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윤명희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UN 인권국과 비공식 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반드시 국제기구의 보호 아래서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제 통화 내용이 어디선가 새어나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북한 경호팀의 감시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윤명희 주변에 평소보다 2배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되었고 훈련장 출입도 더욱 엄격해졌어요.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게 분명했죠. 더 심각한 건 프랑스 정보기관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통신기기가 전면 회수되었고
24시간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중 외교적 사건이 터지는 걸 막으려는 조치였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측 외교관이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김 참사관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김 참사관은 목숨을 걸고 저에게 USB 하나를 전달했어요. 북한 선수단 관련 중요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발각되면 외교적 파문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USB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 선수단 내부의 상세한 조직도와 감시 체계, 그리고 각 선수들의 개인 신상 정보까지 들어있었어요. 특히 윤명희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자세했는데 제 추측이 맞았더라고요. 윤명희는 정말로 5년 전 베를린에서 만났던 그 윤명주가 맞았어요. 가족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이름을 바꾸고 체조 선수로 키워진 거였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이 아이를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윤명희의 부모님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가족들의 처우가 개선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 참사관과의 만남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성공한다면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위험하더라도 끝까지 해보시죠.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외교관의 이런 결단과 용기를 보면서 제 마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 중 한 명은 한국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USB에는 윤명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이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둔 상태였던 거죠. 정말 치밀하고 전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북한 측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고 프랑스 당국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윤명희 본인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윤명희에게 2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 외교관의 도움과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윤명희가 체조 결승에 진출한 거예요. 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윤명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탈북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북한 고위 간부 측에서도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윤명희 주변의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고 경기장 모든 출입구에 감시 요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마치 요새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한국 선수 인유진이 같은 종목 결승에 진출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경기 후 시상식에서 윤명희와 인유진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만들어보자는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코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이들은 이미 윤명희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 체조팀의 기민한 판단력에 정말 감탄했어요. 코치진은 의도된 작전을 짜서 윤명희를 경기장 한쪽 통로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훈련을 가장한 위장 루트였습니다. 경기 당일 윤명희는 정말 훌륭한 연기를 펼쳤어요.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그 순간의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순간이 왔어요. 임유진이 윤명희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임유진이 작은 종이를 윤명희 손에 살짝 쥐어주었어요. 종이에는 한국 코치진이 준비한 간단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안전한 대기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였죠. 윤명희는 재빨리 종이를 소매 안에 숨겼어요. 북한 경호원들은 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러운 선수 간 교류라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의 연기력과 순발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선수들이 각자 대기실로 돌아가는 순간 드디어 계획이 실행되었어요. 윤명희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국 코치진의 도움으로 윤명희는 미리 정해둔 비상구를 통해 경기장을 빠져나갔어요. 북한 경호원들이 뒤늦게 사라진 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짜릿했어요. 북한 선수의 희망이 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실감했거든요.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한국 측의 치밀한 계획과 용기 있는 실행력 때문이었어요. 윤명희가 사라진 걸 확인한 북한 경호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기장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윤명희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였죠. 한국체육팀의 조직적 대처와 순발력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스포츠맨이 아니라 진정한 휴머니스트였거든요. 분단된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 연대를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윤명희가 급히 사라지자 북한 경호원들은 완전히 비상 상태에 빠졌어요. 경기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즉시 프랑스 당국에 선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윤명희는 우리가 준비한 안전한 루트를 통해 빠져나간 후였죠. 정말 놀라운 건 프랑스 내 한국 교민 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은신처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파리 13구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직접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같은 민족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뭉쳤거든요. 특히 한국 식당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명희를 숨겨줄 안전한 장소들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저도 위험에 처했어요. 북한 요원들이 제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갑자기 2명의 남자가 저에게 접근했는데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간발의 차이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손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만약 1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긴급 촛불 집회를 연 거예요. 북한 인권을 위한 자유의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 집회가 언론의 관심을 완전히 끌어버렸어요. 프랑스 방송국들과 국제 언론들이 모두 에펠탑으로 몰려갔거든요. 덕분에 우리 쪽 추적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면서 따돌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기민한 판단력에 정말 놀랐어요. SNS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연 거였거든요. 이들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실제 작전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어준 셈이었어요. 촛불 집회 현장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0여 명의 한국 청년들이 자유, 인권, 통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르피가로는 한국 청년들이 인권을 지켜냈다는 헤드라인으로 일면 톱기사를 실었고 르몽드는 21세기 촛불 혁명의 새로운 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주목했어요. BBC 파리에서 피어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CNN은 올림픽 무대에서 펼쳐진 인권 외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 덕분에 북한 측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윤명희는 한국 교민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파리 외곽의 한인 민박집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민박집 할머니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윤명희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유의 맛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한국 청년들의 집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이들 덕분에 우리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드디어 한독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순간이 왔어요.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비행기 앞에 선 윤명희의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윤명희의 떨리는 손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탑승구에서 윤명희가 저에게 작은 종이 편지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철 아저씨의 후손을 찾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남쪽에 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제야 윤명희의 진짜 이야기를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이산가족 찾기였던 거예요. 6.25 때 헤어진 가족의 3대째 후손이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던 셈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윤명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유란 선택의 권리였구나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항공 기장님이 기내 방송을 통해 특별한 멘트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작은 영웅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기내 승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200여 명의 승객들이 윤명희를 향해 보내는 따뜻한 환영의 박수였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승무원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아리랑을 불러주신 거예요. 기내에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오자 많은 승객들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기내 전체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윤명이도 아리랑을 알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함께 따라 부르는데 가사는 조금 달랐지만 멜로디는 똑같았거든요. 남과 북이 달라도 우리 민족의 정서는 하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 항공사마저 함께하는 이런 인간적 환영을 받으며 윤명이는 진짜 자유를 맛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환대였거든요. 비행 중에 윤명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모두 차갑고 이기적이라고 배웠는데 정반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윤명이는 계속 신기해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기적 같은 경험이었던 거예요. 승무원분들도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한국 전통차를 가져다 주시면서 고향 맛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윤명이가 그 차를 마시며 이게 진짜 고향 맛이구나 하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전 윤명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클레어 아줌마, 저를 진짜 집으로 데려다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윤명이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어요. 기내에서 울려 퍼졌던 아리랑처럼 이 아이의 새로운 인생도 아름다운 선율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느꼈어요. 이번 일이 단순한 탈북 도움이 아니라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작은 기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윤명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윤명이의 정치망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특별연설을 해달라는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증언자가 된 거였죠. 저도 한국 정착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연대, 의식과 휴머니즘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윤명이는 서울에 있는 통일부 산하 시설에서 적응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다고 했어요. 특히 윤명이가 가장 좋아한 건 코리아 하우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극기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항상 책상 위에 놓고 보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 내부에서 윤명이의 유엔 연설 영상이 몰래 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USB를 통해 유입된 것 같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한 감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겠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윤명이의 용기 있는 선택이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개인의 탈북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 거였어요. 윤명이도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한 작은 용기가 고향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니 정말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아이의 표정에서 진정한 성취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엔 연설 준비를 하면서 윤명이가 가장 강조하고 싶어한 내용이 있었어요. 북한에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였죠.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아이라고 느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CIA 동료들에게 대한민국이 희망의 북극성 같은 나라라고 평가했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윤명이가 찾고 있던 성철 할아버지의 후손도 찾을 수 있었어요. 부산에 살고 계신 80대 할머니가 바로 그분이었죠. 70년 만의 상봉이었는데 두 분이 만나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윤명이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우리 가족이 완성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산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윤명이는 한국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체육학과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체육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저도 결국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한국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한 소녀의 용기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희망이 되었는지 보셨죠?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